여러분,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 서비스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분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통신 시장이 만만해 보이냐? 누가 그 돈 내고 쓰냐? 매달 요금은 87,000원씩 낼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쓰려면 처음에 설치비로 55만 원짜리 접시 안테나를 사셔야 하고요. 심지어 비가 많이 오거나 구름이 끼면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대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거 가입하시겠습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3만 원이면 기가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데 누가 써? 네,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망해야 정상이죠. 대한민국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도 유튜브가 빵빵 터지는 세계 최고의 통신 강국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통신 강국인 한국에 이 터무니없는 가격표를 들고 왔습니다. 왜일까요? 머스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거실에서 쓰는 와이파이를 노리고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SK, KT, LG U+가 철옹성처럼 지켜온 독점의 성벽을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랑한 경제학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어떻게 한국 통신사들을 건물주에서 세입자로 전락시키는지, 그리고 지난 30년 독점의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우선 머스크의 속셈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가 55만 원짜리 안테나를 들고 한국에 온 이유는 여러분, 거실에 있는 공유기를 대체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통신 3사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아니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던 지구상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도시에서 저 먼 바다와 전쟁터로 옮겨봐야 합니다. 스타링크의 진짜 고객은 바로 절박함을 가진 기업과 국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첫째,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바다 위의 디지털 감옥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컨테이너선이나 원양어선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바다 위는 통신의 불모지였습니다. 카톡 사진 한 장 보내는데 10분이 걸리고 그마저도 요금 폭탄 맞을까봐 선장님만 몰래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선원들이 가족 목소리 한번 들으려면 뚝뚝 끊기는 구형 위성 전화에 수십만 원을 써야 했죠. 인터넷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젊은 선원들이 배를 안 타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고립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배 위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서울에 있는 딸아이와 깨끗한 화질로 영상통화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터넷이 아닙니다. 바다 위의 감옥을 스마트한 해상 오피스로 바꿔주는 복지혁명입니다. 둘째, 10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하늘 위의 단절입니다. 비행기 타면 비행기 모두 켜세요 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세상과 단절됩니다. 기내 와이파이요, 비싸기만 하고 카톡 하나 보내기도 힘들 만큼 느려서 속 터지셨죠? 그런데 스타링크는 시속 9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지상과 똑같은 초고속 인터넷을 뿌려줍니다. 와이파이 잡고 결제할 필요 없이 그냥 지상에서처럼 LTE 5G 안테나가 뜹니다. 이제 비즈니스맨은 비행기에서 화상 회의를 하고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며 여행합니다. 항공사들이 앞다투어 스타링크와 계약하려는 이유입니다. 항공사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아마 엄청난 수의 고객을 놓치게 될 테니까요. 셋째, 모든 게 무너지는 재난의 현장입니다. 몇 년 전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하 통신구에 불이 나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어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지진이나 태풍으로 기지국이 부서지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땅이 갈라지든 불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기지국이 하늘에 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롯데월드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이나 주요 관공서들이 지상이 마비될 때를 대비해 스타링크를 예비용으로 깔아두자며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터넷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인 셈이죠. 넷째, 가장 소름 돋는 전쟁의 판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우크라이나의 통신 기지국을 폭파한 겁니다. 군대의 눈과 귀를 멀게 하려고요. 그때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 수만 대를 우크라이나에 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끊겼던 통신이 살아나고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로 드론을 조종해서 러시아 탱크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게임이 안 될 것 같았던 전쟁의 판도를 와이파이 하나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보세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은 너네 통신 3사가 다 가져라. 대신 바다, 하늘, 산꼭대기, 재난 현장, 전쟁터
돈이 되고 목숨이 걸린 알짜배기 특수 시장은 내가 다 가져갈게. 일반 소비자 요금보다 수십 배를 더 받아도 제발 쓰게 해주세요. 라고 아우성치는 시장.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머스크가 독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외국 기업인 스타링크가 한국 시장을 휘젓겠다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통쾌하다, 더 혼나야 한다 라며 박수를 칠까요? 심지어 머스크 형 제발 한국 통신사들 좀 참교육 시켜줘 라는 댓글이 베스트에 오릅니다. 우리는 왜 우리 기업이 아니라 남의 나라 기업을 응원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배신감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 딱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리는 5G 수능배 속도 논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019년 통신사들은 LTE보다 수능배 빠르다,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받는다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비싼 5G 요금제로 갈아탔습니다. 비싼 5G 스마트폰을 샀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안 터지고 지하실 가면 LTE로 바뀌고 속도는 20배 는커녕 LTE랑 별 차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통신사들은 애초에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주파수 28GHz 기지국을 제대로 설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한테 너네 진짜 너무한다며 주파수를 뺏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우리는 잊지도 않은 페라리 값을 내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소나타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유명 유튜버가 쏘아 올린 10기가 인터넷의 배신입니다. 매달 비싼 돈을 내고 초고속 10기가 인터넷을 쓰던 한 유튜버가 속도를 측정해 봤더니 100메가, 그러니까 100분의 1 속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고객님 껐다 켜보셨어요? 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왔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인터넷 속도를 몰래 줄여놨을 수도 있구나. 신뢰가 와장창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담합인 듯 담합 아닌 붕어빵 요금제입니다.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A사가 6만원짜리 요금제를 내놓으면 다음날 B사도 6만원, C사도 6만원짜리를 내놓습니다. 혜택도 도토리키 제기입니다.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은 가격, 똑같은 서비스,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과점의 횡포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의 등장은 단순한 경쟁자의 등장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매기의 등장이자 30년 독점 체제에 던지는 경고장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55만원짜리 안테나 그거 불편해서 어떻게 써?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머스크가 던진 미끼에 불과합니다. 스페이스 X가 숨겨놓은 진짜 최종 병기, 바로 다이렉트 투 셀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말 그대로 내 스마트폰이 우주랑 직접 디렉트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위성 신호를 잡으려면 쟁반만 한 안테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갤럭시나 아이폰으로 하늘을 향하기만 하면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해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조난을 당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무인도에서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통신 불가 지역이라는 말이 사라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이 가져올 산업의 파괴력입니다. 이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UAM의 기초가 됩니다. 시속 100km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터널을 지날 때 통신이 0.1초라도 끊기면 사고가 나겠죠. 이때 하늘의 위성망이 끊김없이 연결해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라 미래 도시를 움직이는 하늘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돼? 우주로 쏘는 비용이 얼만데 그걸 감당해? 여기서 바로 머스크의 미친 능력, 규모의 경제가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인공위성 하나 쏘려면 비행기를 한번 타고 버리는 것처럼 일회용 로켓을 썼습니다. 택배비가 1kg에 2,500만 원이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로켓을 우주 택시로 만들었습니다. 쏘고 다시 돌아와서 착륙하고 기름만 넣고 또 쏩니다. 비용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위성을 스위스 장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붕어빵처럼 공장에서 매달 120개씩 찍어냅니다. 남들이 1년에 한 번 쏠 때 머스크는 매주 쏘아 올립니다. 압도적으로 싸게, 압도적으로 많이. 이 미친 가성비가 바로 스타링크가 전 세계 하늘을 장악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 인터넷 시장을 일론 머스크 혼자 다 먹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전 세계의 거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 하늘 위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열한 우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머스크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는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무려 13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마존의 무기는 뭘까요? 바로 이미 완성된 건물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쇼핑만 하는 회사가 아닌 거 아시죠? 전 세계 클라우드 서버 시장을 꽉 잡고 있는 AWS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은 결국 하늘의 위성과 땅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머스크가 땅을 파서 건물을 짓고 있다면 베이조스는 이미 지어놓은 전 세계 1등 빌딩 옥상에서 안테나만 쓰면 되는 셈입니다. 이 시너지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두 번째 도전자는 원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좀 독특합니다. 영국 정부, 인도의 통신 재벌,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업 한화 시스템이 손을 잡고 만든 연합군입니다. 스타링크가 백화점처럼 일반인한테도 팔고 기업한테도 판다면 원웹은 딱 기업 고객 B2B만 노리는 전문 매장 전략을 씁니다. 우리는 비행기랑 배, 군대 전용 최고급 회선만 팝니다. 라고 하면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거죠. 자, 보세요.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조조 같은 스페이스 X 막강한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유비 같은 아마존, 그리고 여러 나라가 연합한 송원 같은 원웹. 이 경쟁은 단순히 기업끼리 땅 따먹기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21세기 인류의 통신 인프라, 즉 하늘길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은 더 발전하고 가격은 내려가겠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팝콘 뜯으면서 구경하면 되는 흥미진진한 싸움인 셈입니다. 하지만 마냥 팝콘만 뜯고 있기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화려한 기술 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위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내 정보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억하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다 파괴해서 군대가 눈뜬장님이 됐을 때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지원해줘서 기적처럼 통신을 살려냈습니다. 영웅이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전쟁 중에 머스크가 이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서비스 끌게요 하고 스위치를 내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명의 사업가가 혹은 다른 나라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타링크를 쓰는데 우리의 민감한 카카오톡 대화나 기업의 비밀 데이터가 한국 땅을 거치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의 기지국 게이트웨이를 통해 전송된다면, 혹은 국가 비상사태 때 미국 정부가 야 한국 서비스 잠깐 중단해 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데이터 식민지가 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의 통신 주권을 넘겨주는 건 아닌지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위협은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공포,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지금 지구 주변에는 인간이 쏘아 올린 위성과 로켓 파편들이 총알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에 4만 개가 넘는 위성을 더 띄우겠다고 합니다. 아마존도 수천 개를 띄운다고 하고요. 지구 궤도가 꽉 막힌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끔찍한 시나리오가 바로 캐슬러 증후군입니다. 영화 보셨나요? 위성 하나가 부서져서 파편이 생기고 그 파편이 다른 위성을 때려서 또 파편을 만들고, 이렇게 연쇄 충돌이 일어나면 지구 주변은 순식간에 수억 개의 쓰레기 조각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주로 로켓을 쏠 수가 없습니다. 쏘자마자 쓰레기에 부딪혀 폭발할 테니까요.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우주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화려한 우주 인터넷의 빛 뒤에는 이런 환경 파괴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3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던 우리 통신 3사 SK, KT, LG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 망하진 않지만 신분이 바뀐다입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건물주였습니다. 내 땅인 통신망 밟고 싶으면 돈 내 하면서 넷플릭스한테도 망 사용료 내라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위성통신 시대가 오면 입장이 역전됩니다. 통신사들이 머스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저기 우리 고객님들이 비행기에서도 인터넷 쓰고 싶다는데 위성망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통신사가 머스크의 망을 빌려 쓰고 월세를 내는 세입자, 소장농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되는 알짜 시장을 다 뺏긴다는 겁니다.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는 워낙 한국망이 좋아서 지킬 수 있겠지만 배, 비행기, 군대 같은 고수익 B2B 시장은 스타링크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땅 위만 책임집니다. 라는 논리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시대, 통신사들이 30년 독점의 단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신사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여전히 5G 요금 꼬박꼬박 들어오고 돈 잘 법니다. 하지만 물 온도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신사는 갑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통신사들이 우리 문자 수익 떨어지니까 카톡 막아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그럴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보다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구독권을 더 원합니다. 통신사는 이제 단순히 도로망만 깔아주는 하청 업체인 덤파이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하늘에는 스타링크가 깔리고 땅에서는 알뜰폰이 치고 올라옵니다. 비싼 요금제에 지친 2030 세대들은 이미 대기업 통신사를 버리고 알뜰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머스크, 아래는 알뜰폰,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요즘 부랴부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SKT도 ADAS을 만들고 KT도 믿음을 만들며 우리는 이제 통신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신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지 못한다면 그 어떤 최첨단 기술도 소용없을 겁니다. 머스크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건 너네 그럴 줄 알았다며 등을 돌리는 우리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일 테니까요. 통신 3사,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통신사들은 손가락만 빨다가 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외 통신사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T-모바일, 일본의 KDDI 같은 회사들은 스타링크와 싸우는 대신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지상망이랑 너네 위성망이랑 합쳐서 고객한테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땅과 하늘을 섞어서 최상의 서비스를 만드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우리 통신사들도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성 서비스를 떼다 파는 재판매상, 보따리상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기술을 제휴하고 우리만의 위성 기술에도 투자하고 6G 시대의 표준을 주도해야 합니다. 규제 뒤에 숨어서 외국 기업 물러가라고 외치던 흥선대원군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통신은 땅에 묶여있던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하늘과 우주로 무한히 확장되는 입체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한국 통신사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될 것인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낭떠러지 끝이자 비상을 위한 활주로입니다. 스타링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 쏘아올린 수천 개의 위성들이 대한민국 통신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늘을 보라. 거기에 미래가 있다. 지금까지 말랑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